정부가 잇따르는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무게를 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새로운 골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 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시킵니다. 또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에 주목해 생애 주기별로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합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 시스템인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아동들을 상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정부는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돕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출생 후 건강검진 기록 등이 없어서 학대가 의심됐던 4세에서 6세 아동 810명의 대다수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4세에서 6세 중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료,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의 가정 양육 환경을 점검한 결과 복수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이 다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11명은 조사 결과 7명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체류 중이지만 4명은 소재 불명입니다. 복지부는 모레까지 점검 결과를 취합해서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 편성에 따른 보육 대란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일부만 편성한 관련 예산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달째 준예산으로 버틴 경기도의 9개 시군은 3월분 누리 예산이 없어서 결국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인천시와 전라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관련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납과 예산 돌려막기 등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향하고 있는 20대 총선, 각종 불법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만 헤아려 볼 때 4년 전 선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흑색 선전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름이 앞둔 지금 이 같은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선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846명,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후보 중에서도 10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줄어든 반면 흑색 선전이나 여론조작은 크게 증가했는데 여론조사가 많아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 후보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돼 부정선거 운동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20대 총선의 어두운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장을 찾은 이들의 호주머니 등에서 여러 차례 돈을 훔친 혐의로 60살 여성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0분쯤 진주시 대안동 새벽시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과일을 사려고 흥정하는 56살 여성 김모 씨의 호주머니에서 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에도 5일장이 열린 진주시 봉곡동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66살 여성 전모 씨의 시장 바구니 안에 35만 원이 든 지갑을 꺼내가는 등 4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농촌 지역의 빈집만을 골라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6개의 시군 지역을 돌며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16년째 추진 중인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초 협약을 맺고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배제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2000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 원천 호수 주변 42만 평방미터에 컨벤션과 호텔, 상업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대 측은 아파트 2천여 가구를 분양해 얻은 개발 이익금으로 컨벤션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센터 부지가 광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자 지난 2008년 재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공급 문제로 수원시와 국토부 간 벌어진 소송에서 수원시가 패소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는 당초 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소송에서 지자 토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더 이상 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다 보니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약을 근거로 10여 년간 사업을 준비해온 민간 사업자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원시로부터 협약이 무효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사업을 손띄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민간 사업자는 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의 3월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244만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이 2억 8,785만 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에는 무려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인천 섬 가치 재창조라는 캠페인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종구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려한 절경 때문에 서해의 갈라파고스 섬이라고도 불리는 인천시 옹진군의 구럽도. 친환경 건축가로 50여 년을 활동하며 독립기념관 등을 설계한 김우원 건축가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5년 전부터 인천섬 연구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며 구럽도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까지 결성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천섬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 풍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감사할 줄을 별로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쉬워. 최근 육로가 뚫린 교동도는 다양한 문화 유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동도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모르고 또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교동 충소라는 걸 인천 섬연구의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내놓게 됐었던 거죠.
강화가 고향인 김성수 대주교는 이곳에 장애인 근로시설을 만들어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어둡고 편안하지 않은 정치라고 있는데 그때는 강화도 읍에 가면은 고려 그촌 마을이 있습니다. 왕이 살던 동네.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나서 섬을 주제로 토론회와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섬을 재조명하고 가치를 알리는 일에 문화예술인들까지 함께해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종구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의 삶이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시니어 모시기에 나선 한 기초단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백발의 해설사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직접 겪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한때 한 기업의 이사까지 지내며 갈고 닦았던 발표 실력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제가 또 아는 것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 듣고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보람이 여기 생활사 박물관을 오게 만드는 동기죠.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는 한 어르신은 쓰레기 투기 지역을 감시하는 골목 지킴이로 채용됐습니다. 용돈벌이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건강도 좋고 이래 다니니까 이게 진짜 좋은 일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올해 처음으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일할 거리를 제공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합니다. 모두 35명의 어르신들이 4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 등을 중심으로 환경, 문화 등 행정 취약 분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시니어들, 인생 이막을 힘차게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경남 고성의 공룡 세계 엑스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공룡 유등 등 빛을 활용한 화려한 야간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사전 공개된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이 되자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행사장은 화려한 빛으로 물듭니다. 빛을 받은 공룡들은 오색 찬란한 모습으로 낮과는 전혀 다른 볼거리를 연출합니다.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중국 찌궁시와 공동 제작한 공룡 유등도 다양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장 전체를 다 빛으로 감싸는 100여 개의 빔을 쏴서 레이저와 함께 이 음악과 함께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쇼도 연출할 계획입니다. 4D 영상, 별이 된 공룡과 홀로그램 영상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지난 3번째까지 엑스포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또 행사 기간 매일 야간에 볼 수 있는 엑스포장을 가로지르는 불빛 터널은 연인, 친구, 가족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6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 오태인입니다. 경찰이 인질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사건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인데 실감나는 모의 훈련을 황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 구간과 39번 국도 사이에서 경찰 헬기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납치해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겁니다. 지상 112 센터에서 범인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번호를 보내자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에 나섭니다.
헬기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돼 있어서 고속으로 외딴길을 달려 도주하는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범행 차량의 위치는 곧바로 무전을 통해 각 순찰차에 전달되고 범행 차량은 이윽고 도착한 순찰차에 가로막혀 결국 도주를 멈춥니다. 경찰이 헬기를 투입해 인질 강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추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서 공중에서 좀 입체적으로 지상과 교신하면서 예상 도주로에 대해서 경찰력을 배치해서 선점을 하게 되면 보다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 등에도 헬기 등 경찰 자산을 적극 활용해 골든타임 안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